근데 일단 다 따로따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참 이렇게 배우 복이 많다 이런 거 현장에서 느꼈고요. 동시에 이제 스텝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력이 있으시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스텝들과 하게 되면서 즐거운 현장이라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전히 물리적으로 힘든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잘 준비된 배우들, 훈련된 스텝들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재미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그 배우분들께도 좀 여쭐게요. 변혁 감독님과는 처음으로 작업을 해보셨는데 현장에서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박해일 씨? 현장에서의 감독님의 스타일은 배우분들한테 좀 부담을 덜 지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배우분들이 편안하게 그 주어진 역할 속에서 놀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지켜봐 주시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연출자께서 잘 이렇게 조각을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라 저희 배우분들은 되게 편하게 막 욕망을 분출하면서 연기했던 것 욕망만 같아요. 분출하면 됐었군요.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수혜 씨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현장에서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배우가 편히 촬영할 수 있게 그래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감독은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이 워낙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고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준비해온 것들을 잘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돕는 것들이 저희 스태프들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배우분들은 감독님을 편하게 해드린 것 같고 감독님은 배우분들을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다고 해주셔야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화가 또 상류 사회고 이게 또 진정한 페피는 여름에 먼저 FW 옷을 입는다 그래서 좀 길게 입고 왔는데 정말 덥네요. 예.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상류 사회는 더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 상류 사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캐릭터들이 만나서 얽히고 설켜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박해일 씨의 모습입니다. 정치 신인으로서의 분위기가 10분 느껴지는 그런 스틸인데요. 일단 눈빛이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예, 단호하면서도 굉장히 의욕에 찬 표정 눈에 띄고요. 그리고 수트 그리고 넥타이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인데 이번에 정치인 역할은 처음이시죠? 예.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왕도 하시고 네. 예. 근데 이번 이제 현대극에서 정치인 역할은 처음이신데 이 역할의 설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정치인의 느낌을 보려고 그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취재하신 뉴스를 많이 챙겨봤습니다. 뉴스 안에 이제 많은 그런 정치적인 소재들이라든가 어떤 인물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어떤 뉘앙스들, 네, 그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가장 많은 제가 필요한 그쵸? 그런 정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박해일 씨가 장태준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연기하신 이 태준의 가장 큰 욕망은 뭡니까? 이제 교수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어떤 시민 경제의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시민은행이라는 시민을 구제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하나를 뭔가 잘 이루어내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입문 제안을 받게 되면서 그 뜻을 굉장히 크게 품어내려는 어떤 욕망이 태준에게는 큰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태준의 명확한 욕망이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박해일 씨가 연기한 우리 장태준 사실 굉장히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인물인데 놓치지 말고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길 바라면서 자,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수혜 씨입니다. 지금 스틸만 봐서는 정말 그냥 우아함의 끝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한데 아까 전에도 이제 캐릭터 소개를 해주셨지만 정말 이 상류 사회의 입성을 위해서는 절대 가리는 게 없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수연 야망 넘치는 인물인데
오수연의 욕망은 뭡니까? 오수연의 최종 욕망은 커리어적인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그녀가 있는 환경은 다른 이들은 조금 더 쉽게 기회를 얻는 금수저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욕망들이 그녀 안에서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혜 씨는 사실 지금 저 스틸컷의 하얀 의상, 화이트 수트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말 순수함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오늘 강렬한 블랙 의상을 입으셨는데 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그 오수연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시면서는 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이번 작품에서는 그 전작들과 다르게 좀 보여지는 이미지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가장 화려한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또 미술관 큐레이터 또 수석 그 큐레이터 직업에 맞게 조금 의상과 헤어 또 정확한 의사 전달 좀 이런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오수연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연기 변신을 하게 될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다음 스틸컷 만나보시죠. 아, 두 분 욕망 더하기 욕망인가요? 욕망 옆에 욕망. 자, 지금 두 분이 좀 전에 사진과는 전혀 다른 두 분이 함께 있으니까 시너지가 두 분의 표정 좀 봐주세요, 여러분. 샴페인 잔을 들고 어딘가를 응시하시는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박혜일 씨, 좀 어떤 신입니까? 수혜 씨랑 제가 이제 부부로 나오는 컨셉인데요. 이제 정치에 그 입문하게 되는 그 초입에서 네. 이제 공약을 실천하려고 시민은행을 이제 모금을 주최하는 후원의 자리인데 후원의 밤이구나. 같이 예.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네. 두 분이 닮았어요. 저 스틸에서. 그렇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쩜 아마 상대방의 눈빛이라든지 표정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앞을 응시하시느라고.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수혜 씨? 저도 개인적으로 혜일 선배와 제가 좀 닮은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허술해 보이는 모습 안에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저도 촬영하기 전부터 영상에서 또 화면에서 오빠를 보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였어요. 박혜일 씨는요? 네, 저도 그 수혜 씨를 작업으로는 처음 만난 만나셨죠?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아니라 그 데뷔가 비슷해요, 사실은. 수혜 씨가 데뷔 저희 가족이었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하여튼 2000년대 초에 검색해보셨군요. 데뷔를 가족. 했었는데 이렇게 이 작업을 같이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같이 시상식장에는 자주 맞아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수상도 몇 번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맞아요. 시상도 그랬고 그래서 언제 작품에 한번 만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드디어. 기회에 네네 닮았다 하니 또 나중에 남매 역할로 한번 또 오늘 역할로 약을 한번 남매 해보는 역할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하지만 이번엔 욕망 부부입니다. 감독님 이 부부 케미 예상을 하셨었나요? 캐스팅하시기 전에? 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후보들 이렇게 리스트업하면서 이렇게 커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가졌던 부분은 두 분 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경력이 꽤 오래된 주연 배우들인데 참 예의 바르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 벗어나지 않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두 분이서 되게 이 일을 대하는 태도들이 진지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걱정이 안 됐었고 현장에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런 시너지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파트너 같이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남매 같은 비슷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여기 2004년 가족으로 데뷔하신 수혜 씨와 2001년
와이키키로 데뷔하신 두 분 다 15년 넘게 다 주연 배우들을 하신 분들이어서 이 조절을 하고 맞추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이렇게 쉽게 또 굉장히 에너지 있게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케미에 대해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모두들 걱정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시는 감독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가 등등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얽히고 설킨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텐데, 자, 윤제문 씨, 라미란 씨가 연기한 재벌 부부는 사실 이미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감독님. 근데 상류사회에 속한 이들에게 또 어떤 욕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영화의 좀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회 보시는 경림 씨도 지금 모두 다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뒀지만 또 목표가 또 있으신 거랑 마찬가지로 모두들에게서도 그냥 자기들이 옆에서 봤을 땐 좀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들에게 질문하면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질문을 하면 여기서 말 거면 오지도 않았어 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이 각자의 삶에서 계속 위를 보게 되는 그 동력이다 라는 것이 영화의 대단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류사회라고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재벌들도 계속 암투와 또 나아가려는 더 얻으려는 것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이진욱 씨랑 김강우 씨 그리고 김규선 씨가 연기한 다른 캐릭터들도 각자 욕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같이 합류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정 출연의 형태로도 오셨고 또 하시는데 저는 사실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주제를 반복한다고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고 김강호 씨 같은 경우 대단히 이제 깔끔한 사업가 역할을 하면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어떤 커리어를 쌓아도 충분한데 더 큰 것을 욕심을 내고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은지 역할을 하는 김규선 씨 역할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학 후배들은 되게 워너비 같은 선배였을 것 같아요. 일찍 좋은 직장에 이렇게 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본인은 조금 더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또 두는 그런 캐릭터들이고 이진욱 씨가 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역할 어찌 보면 이들하고 좀 다르게 욕망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욕망의 종류만 좀 다르다고 할까요? 자기는 그런 돈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를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을 만들어 온 또 다른 종류의 욕망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캐릭터들이 독립적인 이야기로 독립적인 캐릭터로 좀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자리를. 저한테 저 큰일 났어요. 오랜만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독님? 보도 자료를 통째로 외우신 것 같은 대단합니다, 감독님.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느끼는 꿈과 욕심과 욕망 사이에서 그 경계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상류사회 엑스파일 토크인데요. 영상 속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영화 제목과도 같죠? 바로 상류사회입니다.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요 소재인데요. 감독님, 상류사회라는 소재로 영화 상류사회를 만들게 되신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사였는데 좀 전에 잠깐 나왔지만 전 세대 저희보다도 더 위 세대죠. 아버님 그 세대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를 했던 시대 그것을 이루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에는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좀 생긴 것이 잘 살아보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그런 차이 때문에 상류사회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 거죠.
언론이나 또는 TV 방송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만 있다가 지금 대단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전 세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세대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계급 상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더 강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류 사회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배우 두 분께서는 영화 속에 있는 두 분이 연기한 이 캐릭터들, 사실 그 감정을 연기를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 각각의 캐릭터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셨는지. 저는 보편적이고 아주 대중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건데요. 누구나 이제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끓어오는 있죠.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들에서 평범한 한 캐릭터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작동하는 계기가 되면서의 그 거침없이 가는 어떤 지점들, 그것이 저는 관객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혜 씨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셨는지. 상류 사회요? 예, 오수연이라는 인물. 공감보다는 지금 연민이 들었어요. 연민이 들었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연약한 내면을 감추고 살아가는 캐릭터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공감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민이 느껴졌던 오수연. 네. 자, 이 상류 사회는 사실 비주얼적으로도 지금 영상들을 저희가 계속 봤는데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느껴지는데, 감독님 특히나 재벌가 부부 우리 한용석과 이화란의 장면은 공간부터 스타일링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제 1차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트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제 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노출된 이미지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그것을 더 보여주는 것보다 끝내는 거기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랑 또 어떤 맥락에서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또 목표였습니다. 좋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스타일링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 뵙고 네. 영상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청 지하 1층에 그 비디오 아트 전시를 하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궁금해서 찾아갔었는데 네. 7천만의 한국인인가요? 컨셉이? 네네. 그걸 비디오 아트로 하는 걸 보고 평창에서도 한 작품이 걸렸죠. 어제 홍보대사신가요? 변혁 큐레이터도 홍보대사신가요? 아닌데. 예, 예. 아무튼 그런 걸 보고 감독님이 영화적으로 우와. 영화적 언어로 옮길 때 되게 스타일리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죠. 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윤재문 씨, 라미란 씨, 이진욱 씨, 김강호 씨까지 정말 스크린을 채워주시는데, 박해일 씨, 이렇게 모든 배우분들이 함께한 현장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지난 11월 정도에 크랭크인을 해서 한겨울을 쭉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한 2월 정도에 끝났는데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배우분들이 자기 촬영이 끝나도 이렇게 안 가고 계속 기다려주면서 되게 화이팅감이 넘쳤던 영화인 것 같고, 그렇게 쭉 달려오면서 배우들끼리의 좀 그 친근감, 친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터웠던 그런 촬영의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네. 끈끈함이 생긴. 네. 그리고 또 왜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끼리 이제 연기를 하면 내가 탁 했을 때 딱 리액션을 봤을 때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운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화적인 뭐 주제와 톤들이 또 그런 쪽이다 보니까 많이들 준비해 오시고 긴장도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배우분들이 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예,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네. 표정에서도 좋았던 기억이 막 네.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이제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부로서의 케미는 어땠나요, 수혜 씨? 부부로서 케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을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욕망 덩어리들로 만날지는 몰랐어요. 평범한 부부는 아니에요. 네, 평범한 부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그 안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이러면서 좋습니다. 감독님, 혹시 두 분께 영화 촬영을 들어가면서 요청하신 게 있나요? 그 이제 계속 욕망을 추구하는 일하는 것이 이렇게 제일 먼저의 설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캐릭터가 될까 좀 두려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좋은 게 그런 겹이 있어요. 뭐냐면 욕망도 굉장히 다양하게 부관장인데 관장이 되고 싶어 하면서 또 남편 부부도 또 잘하고 싶고 또 다른 종류의 허영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태준 역할을 한 혜희 씨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 성공하겠다만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능글능글 아저씨같이 이런 유머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겹을 좀 보여주는데 좀 좋아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 네. 그걸 또 담아두셨군요, 감독님. 네. 그래서 두 분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진짜 이 욕망도 아주 다양한 결이 있을 텐데 아주 새로운 결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통해서.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영화 상류 사회입니다. 영화 상류 사회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감독님, 상류 사회를 다룬 작품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 상류 사회는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상류 사회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이 많았죠. 많습니다. 많았고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차별성이 뭔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류 사회 자체를 다룬다 보다 거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룬다가 차별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류 사회에 있는 그들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을 보고 있는 우리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사실은 끌어당기는 게 있다고 자꾸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끌어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런 차별성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상류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 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는 관전 포인트를 좀 여쭙겠습니다. 박혜일 씨, 상류 사회 관전 포인트. 네, 우선 그 포인트가 장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여름에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또 액션이나 또 CG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스케일링이 큰 영화도 보시지만 또 저희 영화는 또 가을의 문턱에 시작되면서의 또 관객분들께 한번 생각의 여지들을 드릴 수 있고 또 감각적인 부분들도 전해질 수 있는 영화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사실은. 네. 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었어요. 여러 제목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 제목을 정했을까라는 것은 보편적인 욕망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지점들이 그 관객분들과 같이 가고 싶었었던 그런 지점들을 좀 갖고 가려고 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객분들과 잘 어우러지면 좋을 영화가 되겠다라는 걸 놓지 않고 계속 갖고 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르와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관전 포인트 수혜 씨.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류사에 나오는 다른 배우분들의 좀 색다른 연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름다운 영상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의 상류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좀 묘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